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투핏! 여러분, 이거는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메가스터디 약합니다. 기가스터디. 시사계 1타 방송을 꿈꾸는 강남의 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대 두 개 정당의 위성 정당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과 또 끝도 될 것 같아요. 정의당 사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의당은 한국 정치의 빌트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빌트인이요. 항상 있어요.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의 또 다른 빌트인이시고 항상 계세요. 대표로. 기본 없으시죠? 싱크대 같은 거. 빌트인이세요. 지금 심상정 대표가 많이 화가 났습니다. 미래 한국당을 향해서 주먹을 내질렀지만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위성정당, 즉 비례 민주당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촉발시킨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두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요, 정의당을 찍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3%. 이 정도면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었던 기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찍던 표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두 표를 주는데 민주당으로 주는 비례대표 정당 득표는 사실상 사표가 되게 선거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이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크게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수 정당의 파괴력입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중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정당 득표를 전략 지지하겠다는 표심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88%가 나왔습니다. 거의 90%네요. 9할이네. 비례대표 선거에서 미래한국당에 표를 주면은 결국 그 이익이 미래통합당으로 간다는 학습을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시켜준 게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죠. 홍보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홍보비 아주 세게 받아야 돼요. 부가세 별도로. 근데 이런 프레임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미래 한국당이 비례 민주당의 태동과 탄생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례 민주당의 출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런 상황을 한두에 맞아본 게 아닙니다. 붙박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붙박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때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주 기민하게 생존책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리고 붙박이 정당 정의당의 또 다른 붙박이가 누구십니까? 물론 심상정 대표시죠. 심상정 대표께서는 엄청난 생존력을 지금까지 과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별명 붙여주셨잖아요. 적자 생존 진보. 다윈형 진보인데 심상정 대표께서 또 협상을 아주 잘하세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창원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였는데 그 선거에서 정의당 후보가 가까스로 이겼어요. 원래는 그 지역은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 후보가 계속 쉽게 압승하는 선거였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공천만 좀 잘했으면은 정의당이 안 되는 선거였는데 황교안 대표가 좀 소심하게 공천했어요. 그래서 몇몇 정치평론가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했으면 황교안 대표가 됐을 거라고. 그럼 아마 창원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되는 오랜만에 선거가 됐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의당이 현재 지역에서 될 수 있는 곳이 장담을 못해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마산, 창원, 울산 지역 같은 곳에 표심이 하나 크게 바뀔 겁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장담할 수 없는 선거가 됐어요. 그러면은 정의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로를 모색하냐? 혹시 달가스 아시나요? 모릅니다. 저희는 새마을 운동을 교육을 받은 세대라 달가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식목일의 원조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덴마크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저 쌍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민들이 아주 우울해할 때 이 달가스라는 분이 나오셔서 밖에서 잃은 거 안에서 찾자. 그러면 덴마크 안에서 열심히 식목을 해서 덴마크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신 분인데 그 얘기는 뭐냐? 정의당은 경상남도 곧 부울경의 공업벨트에서 잃은 거를 어디서 만회하려고 하냐? 수도권에서 만회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심상정 대표를 정의당은 반드시 사수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정의당이 결국은 마지못해 비례민주당 창당을 용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뭔가 반대급부 민주당을 향해서 요구할 겁니다. 그 요구사항이 뭐냐? 정의당 유력 정치인들이 출마한 몇 개의 지역구에 대해서 여권 후보 단일화 이런 주장을 내걸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메시지 크리에이터님께서 수많은 변수들을 헤치고 정의당이 정당계 빌트인으로 살아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이기는 경우의 수를 다 따진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명제들은 결국은 후보 간 단일화냐 당대당 단일화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따져보면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지역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고 비례 정당은
정의당으로 교체 투표를 하는 방식은 넓은 범주에서의 당대당 통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텐데요. 반면에 지금 전망해 주신 대로 수도권 쪽으로 와서 지역구별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후보 대 후보 단일화일 테고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후보 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었던 적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께서 이번에도 저는 살아남으시라고 확신합니다. 직업이 당대표시니까요. 아무래도 원 내에서 방송 전 저희도 잠깐의 리허설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집주인님께서 저에게 살짝 귀뜸을 해 주시더라고요. 심상정 대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덜하다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산 쪽 의원들이 다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인들이 대거 배치되는 분위기여가지고요. 지금 제가 계속 이쪽을 보는 게 그걸 찾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2월 24일인데 오늘 민주당의 일산 지역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고향 4곳에 모두 전략 공천을 하는데 전략 공천에는 전략 불공천도 포함됩니다. 전략적 불공천의 카드까지 포함되는 게 전략 공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후보를 낸다는 것만이 전략 공천이 아닙니다. 넓은 범주에서는 전략적 불공천도 전략 공천에 포함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상임의장이나 좀 약간 거물급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일단 배제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 공천의 묘미를 제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이 너무나 정치인들만 아는 거를 너무 많이 소개하는데 전략 공천에는 전략적 불공천도 포함됩니다. 후보를 내자는 것도 일종의 전략 공천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오늘 나온 워딩은 심상정 대표가 미래한국당 해체 투쟁에 나서고 오늘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즉 미래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든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헌법 소원을 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경 대응 방침이신 거죠? 심상정 대표께서 하신 게 전형적인 성동격서죠. 미래한국당의 출범을 저지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취하시면서 사실은 비례민주당 만들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날리시는 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은 저는 거기에 이런 요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 지역구는 전략적 불공천해라. 때리기는 미래한국당 보수 진영을 때렸는데 움찔하는 쪽은 진보 진영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움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상 수도권에서 정의당이 전력을 집중해서 구해야 될 중지는 심상정 의원이 전무후무한 상황인 거죠. 사실상의 1인 정당처럼 돼버렸죠.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전엔 그래도 심상정,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이 정당이 1인 사당은 아니다는 느낌을 줬는데 2명과 1명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심상정 없는 정의당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두 거대 정당 위주로 쭉 왔던 정치의 희생양이 정의당이 된. 저는 정의당이 아주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어온 피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지금까지 비록 그 길이 당장은 힘들고 위험하더라도 독자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기회를 번번이 걷어차고 보면 항상 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했을 때는 야권 연대의 틀 한해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범여권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 머물러 왔습니다. 안주하는 자, 도전하지 않는 자, 모험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생존과 성종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냥 스멀스멀 소리 없이 고사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정의당이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은 결국은 정의당이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당이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이유도 당위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작년 말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는 꼭 그렇지는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편에 작은 공이 쏘아올린 다음에 또 다른 정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40 정당인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창당을 들어갔고요. 과학기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당, 이런 정부 규제로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 나온 규제개혁당이 디지털 정당으로서 당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소리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서 조만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은 창당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창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둑에서 50집 주고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범을 안 시키는 거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대의를 쫓아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은 흔쾌히 박수를 줘도 될 것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고요.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되는 3월 초까지는 양당 간의 결정이 내려질 거고요. 그 과정을 강남의 소리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각 당마다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출마한 종로를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구입니다. 그거는 이낙연 사수도 있지만 황교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것도 있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의 바람과는 달리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황교안 대표가 영리하게 아니면 영악하게 잘 쓰셔가지고 종로가 엄청 험지인 것처럼 포장을 잘하셨어요. 종로가 험지가 아닌데 프레임을 잘 짜신 바람에 거기가 박진우 의원이 삼선하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데인데요. 종로가 험지면은요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와 홍콩과 싱가포르가 한 조가 되면은 그 조가 죽음의 조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박진우 의원 너무 쉬운 데서 삼선한다고 험지로 보내라고 하고 막 공천 파문이고 있었던데요. 거기가 대체 왜 험지예요?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희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줍니다.